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까? 자,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숫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숫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과연 고대에는 어떤 숫자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미 앞차시에 이집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동물 모양이라든지 혹은 사람 모양이라든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숫자 이외에도 우리 아라비아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에서 출발을 하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숫자 중에는 어렵게 등장을 하게 된 숫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음수라든지 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숫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게 된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 등장한 이 숫자들이 어떻게 어렵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음수라든지 혹은 무리수라든지 혹은 0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의 등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오늘은 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수가 왜 동양에서는 받아들여졌고 서양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어려웠을까? 그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오늘 숫자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숫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숫자가 없던 예전에는 수를 어떻게 세웠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자, 숫자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 개수를 문자로 표현해 준 게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를 세는 거는 예전부터 문자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수는 세웠거든요. 자, 우리가 캘큘러스라는 어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예전에 수를 어떻게 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캘큘러스라는 것이 미적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캘큘러스가 셈이라는 게 센다 할 때 셈이라고 봐주면 돼요. 이 셈을 의미하는데 자, 무슨 뜻이냐? 자, 조약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캘큘러스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그 부족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족민들이 사냥을 떠나기 전에 조약돌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조약돌을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약돌이 개수를 셀 수는 없지만 원래에 있는 위치에 그 조약돌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부족민이 하나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약돌을 가지고 어떤 양을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것이 캘큘러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왔는데 걔네들은 아라비아 수를 알아요. 아라비아 수를 알아서 0에서부터 이렇게 1, 2 해서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자, 그런데 이 외계인이 어떤 숫자를 봤냐면 1, 2, 3이 적혀 있는 숫자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외계인이 0에서 9까지의 숫자는 알고 있지만 십진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숫자가 1, 2, 3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123으로 보였을까요?
아마 123이 아니라 1, 2, 3으로 보였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진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수를 세웠던 기록으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쇠기문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쇠기문자라는 거는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거 하나당 소가 몇 마리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의 무더기를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주는 쐐기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상형 문자에 해당하는 이집트 상형 문자. 왜 손가락도 등장하고 꽃도 등장하고 그리고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중국의 표의 문자. 이렇게 수를 세웠던 기록들은 각 나라마다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에는 어떤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시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헐벗은 채로 막 헐벗은 채로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시 부족 생활을 한다면은 과연 나이가 필요할까? 늙어 보이는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 이거밖에 나이, 너 몇 살이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냥을 가도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잡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사냥을 해도 10이라는 숫자 안쪽에서 숫자가 필요할 것 같고, 부족민은 다 합해도 50명이 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숫자들이 그렇게 큰 수가 필요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숫자들을 보면 그 숫자가 매우 크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숫자 돈, 그죠? 돈 크죠? 그 다음에 버스 숫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번, 그리고 주민번호 등등을 보면 숫자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고대 이집트에서는 얼만큼 큰 수를 썼을까 한번 그 기록들을 살펴보자면은 12만 명의 포로,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죠? 40만 마리의 소, 40만이라는 숫자도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142만 2천 마리의 염소, 굉장히 큰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2만 2천 마리의 염소를 포획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큰 수를 다루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큰 수를 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무리로 나누어서 조금씩 나눈 다음에 10개의 묶음이 몇 개 있는가 이렇게 무리를 나눠서 개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10개의 묶음으로 5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10 곱하기 5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연산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인류에게 있어서 숫자라는 것은 동물을 세거나 종족수를 세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숫자를 사용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캘큘러스라는 조약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부족이 있어요. 자, 두 부족이 있는데 너희 부족하고 우리 부족하고 누가 사람이 더 많나? 이걸 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있으면 우리는 57명이야. 넌 61명이니? 그러면은 61명이 더 많구나.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되는데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세냐면은 각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약돌을 같이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면 부족이 많은 부족의 경우에는 부족원들이 많은 부족은 계속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대응해서 갈 게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개체 수가 많다 적다를 어떻게 했냐면 1대1 대응으로 서로서로 똑같이 던져서 어디가 많은지를 비교했다고 그럽니다. 자, 사람은 그러면 많은 숫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물은 뭐 쥐나 개나 말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있을 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1에서 3까지는 수를 다 셀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원숭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숫자들을 셀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세는 숫자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들이 내가 낳았던 그 뭐 강아지라고 한다면 강아지가 5마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2마리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5라는 숫자를 모르는 이 동물은 과연 자기 강아지가 사라진 걸 알까? 안다는 거죠. 그만큼 숫자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들조차도 숫자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죠. 그러면 인간은 과연 숫자 몇 자리까지 외우는 것이 가장 편할까? 그러니까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좋겠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비밀번호 내가 10자리를 불러주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5자리는, 6자리는. 요즘에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가끔 인증번호가 있는데요. 인증번호가 6자리가 되면 혹은 5자리가 되면 이거를 한 2번은 봐야지만이 인증번호를 누를 수 있는 것 같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 편하게 외울 수 있는 최대의 숫자는 몇 자리일까? 혹시 6자리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나? 6자리 아닙니다. 4자리입니다. 4자리.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번호를 보면요. 자동차 번호를 보면은 보통 뭐뭐뭐의 뒤에 자리수가 4자리죠. 그 이유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최대 편하게 외울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비밀번호 할 때 보통 요즘엔 6자리도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4자리로 하잖아요. 그 이유가 4개까지가 인간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외울 수 있는 숫자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면은 꼬마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보통 이제 인형극이나 주인공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4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텔레토비 잘 모를 것 같은데 보라돌이, 뚜비, 라나, 뽀 나오는 거 혹시 잘 모르면 한번 검색해봐요. 여기 나오는 텔레토비의 경우에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인데 여기 인형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4개가 등장을 해요. 4개가. 그거는 아이들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가 4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이 제일 쉽죠. 1이 제일 쉽지만은 좀 많이 하면서 편하게 외울 수 있는 게 4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라비아 숫자인데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는 아랍인들이 만든 수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들이 어느 나라 숫자하고 가장 흡사할까를 찾아봤더니 그림에서처럼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하고 가장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인도 숫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랍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한 사람들이 아라비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콰리즈미의 책에 지금의 수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알콰리즈미는 페르시아의 수학자로서 우리가 알콰리즈미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나요? 알고리즘. 요즘에 알고리즘 모르면 뭐가 안 되는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 숫자에 대한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알콰리즘의 책에 지금 쓰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고대에 사용하던 숫자들은 그 숫자들 중에서도 어떤 숫자냐면은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추럴 넘버입니다. 내추럴 넘버. 자, 자연수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제가 왜 0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0이라는 숫자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연수라는 것은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0은 우리가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로라는 뜻은요. 공허한, 텅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어인 썬냐 그리고 아라비어에서는 시프르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제러핌이라는 말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라틴어의 제로핌과 가장 비슷한 모양이죠.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 0이 왜 필요할까를 잘 생각해 봅시다. 0이 왜 필요할까? 없는 건 없는 건데 굳이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0을 단지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숫자는 필요 없죠. 하지만 이 0이라는 숫자가 없다면은 십진법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보면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왜 십진법을 사용했을까? 앞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가락이 10개라서. 그죠? 손가락이 10개라서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십진법이라는 거는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로 되어 있는 진법인데요. 0에서 9까지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인류는 십진법만 사용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바빌로니아인들은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왜 우리가 60진법을 사용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자, 60이라는 숫자가 되게 재밌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그 약수가 무척 많은 수입니다. 60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얘는 약수가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5도 되고요, 6도 되고요. 7은 물론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약수가 무척 많은 숫자인데 왜 60진법을 썼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얘는 약수가 많아서. 왜 약수가 많아야 되냐? 우리는 나누기를 못해서. 자, 고대에는 우리가 나누기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누기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60이라는 숫자는 나누어 뚝 떨어지잖아요.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60이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시간을 100분이라고 하지 않고 60분이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기가 너무 쉽거든요. 뭐 이렇게 6등분을 하면 10분, 그 다음에 3등분을 하면 20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60분이라는 말을 쓰고 60진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는 60이라는 수를 신비의 수라고 얘기하고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자연수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숫자로 인정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0이라는 숫자가 우리 인류에게 인정을 받는데 12세기까지도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과연 음수는 어땠을까요? 0도 인정을 받는데 오래 걸렸는데 음수는 더 했겠죠. 사실 여기 나오는 음수라는 마이너스 개념의 숫자는요. 우리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연수 이렇게 합해서 정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배우고 있지만 과거에는 여기 있는 음수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개념으로 인정되는 데는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지 우리가 음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1800년대는 이제 서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대 이제 음수를 빠르게 이해했던 곳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의 경우에는요, 수학자 유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장산술에 양수를 나타내는 막대는 빨간색, 그리고 음수를 나타내는 막대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고 음수와 양수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음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아마 동양 철학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태극무늬를 보면 알겠지만 양과 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양과 음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음수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수월했고요. 서양에서는 우리가 양과 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자, 그리스 수학자 디오판토스는 음수가 해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해는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우리가 빚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수를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이 1,000원, 내가 빌린 돈이 1,000원. 그럼 빌린 돈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세기 수학자인 브라마굽타의 경우에는 음수의 사칙연산에 관한 책을 내고 8세기경에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12세기의 유럽으로 이것이 전파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의 책이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쓰여진 것은 8세기경 뭐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는 12세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지만이 전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학에서 양수와 음수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기호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피보나치와 비에트에 의해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한번 볼까요? 플러스 기호하고 마이너스 기호. 자, 우리가 플러스 기호가 왜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설들이 있는데 x와 y라고 얘기를 할 때 x와 그때 당시에는 수식으로 이게 기호를 쓰지 않고 우리가 말로 다 적었거든요. x와 y를 더하면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x와 y라는 말에서 뭐 at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at라는 것의 t 부분에 있는 거를 이 부분을 빠르게 얘네들을 자꾸 쓰다 보니 얘가 뭐로 바뀌었다?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는 좀 더 황당합니다. 음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얘를 m을 쓰고 그리고 m을 점점 성의 없이 쓰다 보니 이것이 마이너스 기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이 매우 쉬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집트의 숫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숫자가 매우 큰 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제곱수로 10의 거듭 제곱수로 표현하는 문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의 거듭 제곱이라는 얘기는요. 이런 거죠. 10의 제곱이 100이 되고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이 1000이 되고 이런 것이 이집트에서 이미 표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나온 숫자로는 로마 숫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은 1 모양 짝대기 하나, 5는 V. 5는 왜 V냐면요. 손가락 이렇게 펼쳐보죠. 이게 V자. 여기 있는 게 V자. 그러면 2는요? 라고 하는데 2는 모르겠어요. 2는 모르겠고 5는 V. 자, V자 두 개 합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V, 아래로 V 하게 되면 X자 모양이 나오죠. 그게 10입니다. 50은 L이고요. 100은 C고 500은 D, 1000은 여기 나오는 M이죠. 그러면은 1944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다면은 1000은 M이니까 M 적고 그 다음에 900을 만들어야 되는데 900은 모르니까 500하고 400을 더하면 900이 되잖아요. 그래서 500에 해당하는 D 하나, 그 다음에 400에 해당하는 것이 100이 4개 있는 거니까 C 4개.
44라고 했으니까 10이 4개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x 4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로마 숫자를 쓰던 시절에는 산수 계산만 따로 해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여기 나오는 로마 숫자는 배운 사람들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어려워서 사용할 수 없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숫자 중에서 10, 100, 1000이 있는데요. 우리가 10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디셈, 그 다음에 100은 센티, 1000은 밀리라고 얘기하는데 10진법을 얘기할 때 데시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m는 100cm인데 우리가 센치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1m를 100등분 해줬을 때 나오는 길이가 1cm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m를 1000등분 했을 때 나오는 길이가 1mm라고 봐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네가 징그러워요? 우리가 소위 돈벌레라고 하는 놀이개가 더 징그럽나요? 자, 지네 다리 많죠? 이 다리가 1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센티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보다 다리가 더 많은 것 같은 놀이개 같은 경우에는 밀리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의미와 1000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런 센티와 밀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뒤에는 보이는 숫자, 보이지 않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숫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도 다뤄볼 겁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학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 주차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한 숫자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숫자를 쓰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끝나는 시간에 얘기합니다.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